매번 이거 뜨는 거 이거 이제 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보이게 체크하고 OK 누르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캔슬 누르면 되고. 자, 그러면 요런 파일, 요런 화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월드 버전이라서 저도 몰랐는데 한글로 이건 지금 영어잖아요. 그래서 랭귀지가 별도로 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에디트에 가셔서 옵션 그럼 맨 우측 밑에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코리안으로 해주시면 OK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닫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한글 버전으로 메뉴랑 내용들이 구성이 돼요. SPSS는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봤더니 2권이 있더라고요. 이거 매번 이걸 어떻게 다 머릿속에 넣어놓겠어요. 통계는 똑같은데 결국 이거는 그 기능이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내가 설문 분석에서 뭐 다중회귀 분석을 하겠다, 요인 분석을 하겠다 이러면 여기 챕터 찾아보면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원리만 예를 들면 오늘은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거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세한 거는 여기 자세하게 나와요. 정말. 저는 이제 통계 SPS 10버전 옛날 책이 있길래 학과 사무실에 있길래 그냥 가져와서 보고 있는데 똑같아요. 통계나 변하는 게 아니라서 신규 거 말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이버나 이런 곳에 가면 내가 하려고 하는 분석들을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볼까요? 가서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게 요인 분석이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저거 어떻게 하지? 라고 보면 여기서 뭐 신뢰성 분석이다 이렇게 요인 분석이다 아니 다 나와요. 다중회귀 분석이다 이런 식으로 딱 치면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그 동영상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논문을 컨설팅하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자세히 그래픽하게도 나오고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을 하게 나오니까 여기다 다 물어보시면 결과들을 아실 수 있어요. 자, 일단 SPSS에 대해서 잠깐 보실 텐데 크게 두 시트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베리어블 VAR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정의하는 변수 정의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데이터 시트에 먼저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변수를 여기다가 정의해 주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할 거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엑셀에서 데이터 가져다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수만 내가 정의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잘 많이 안 쓰고요. 여기 우리 미니탭에서도 분석인가? 그거하고 그래프만 많이 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만 거의 쓰시면 돼요. 이 분석이 다 들어있어요. 미니탭하고 거의 구조가 또 비슷해요. 그래프도 보면 이제 그래프 작성 이런 게 있는데 미니탭보다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일반화돼 있어요. 보시면 이제 그래프 하는 거가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나타날 텐데 일단 분석에서 이제 내용들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저번 주에 했던 거 상관 분석은 여기 상관 분석이 있고요. 그죠? 회귀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척도에 가면 신뢰도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차원 감소에 가면 요인 분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회기도 회기 분석 안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품질 관리도도 있고, 뭐, 기술 통계했던 빈도 분석도 있고요. 교차 분석도 있고요. 여기 이제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네요. 표에 가면, 뭐, 통계 작성, 다중응답, 뭐, 여기 평균 비교에 가면 집단 평균 1표본, 뭐, 대응 표본, 그 다음에 일원 배치, 분산 분석. 그러니까 카테고리만 좀 다를 뿐이지,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기 분석을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순 회기라 그래서 요 두 개만 있는 거를 가지고 했죠. 이렇게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1 이렇게 변수가 하나인 거, 독립 변수가 하나이고 결과가 하나인, 그래서 x는 독립 변수고요, y는 종속 변수고요. 그래서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걸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게 회기 분석이고요.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다중회기죠. 다중회기. 그래서 다중회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회기 분석을 다중회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중회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어떤 그 교육의 만족도, 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의 만족도다. 근데 만족도가 예를 들면 1에서 5점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에 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강사에 대한 강사의 수준, 전문성, 또 환경,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교육 자료, 이런 항목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예측해 보고 싶은 거냐면, 도대체 교육의 만족도를 위해서 이게 이제 Y가 될 거고요. 종속 변수가 될 거고,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독립 변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그럼 여러분이 설문 분석이나 이런 걸 하면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결과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거가 다중 회기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일단 회기 방정식이 도출이 돼요. 어떻게 도출이 될까요? y는 뭐 3.1 플러스 뭐 0.12 x1 뭐 0.31 x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수값들이 도출이 돼요. 이게 회기 식이에요. 그랬을 때 요 회기 식이 이 변수들이 이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회기 분석에서의 결정계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계수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그게 뭐 0.8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식이 이 관계를 몇 프로 정도 설명하는 거냐면 80% 정도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빈 왓슨이라고 하는 또 값을 선택해서 뽑을 수가 있는데, 얘는 뭐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같이 진행을 해요. 근데 논문 쓸 때는 사실은 뭐 전문적으로 쓰지 않을 때는 거의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더빈 왓슨이라는 또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기에 대한 이 회기 설명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회기 분석의
분산 분석을 하듯이 분산 분석 결과도 도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변수별로, 요 변수별로 수치가 나오는데, 이 개수값이 나오는데, 요 개수값의 유의미성을 검정하는 T 검정을 같이 실행을 해요. 그럼 검정을 몇 개를 하는 거예요? 더비너스는 빼고, 예를 들면 회기식의 의미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각 개수들의 의미가 있냐 없냐를 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논문에다가 넣어놓고 분석을 해보니 전문성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환경은 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고,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결과들이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쭉 쓰면 이제 논문의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변수가 몇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다운로드 받은 내용들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떤 질문을 했는데 설문지의 내용을 보면 논문 주제나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무시하고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만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운영 실태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간 뭐 이게 설문지가 잘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질문들이 이렇게 사업주 의식에 대해서 이만큼, 그 다음에 교육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요만큼의 질문, 교육 실효성에 대해서 이만큼의 질문, 사업장 감독에 대해서 요만큼의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하는 기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보죠. 사업주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교육 시스템을 X로 보죠. X. 독립변수로 보고요. 각각을. 총 몇 개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둘, 넷, 여섯, 일곱 개인가요? 둘, 넷, 일곱 개. 그래서 교육 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전문 강사 지정, 그 다음에 장소 확보, 그 다음에 수준별 이력 관리, 효과 평가, 인사 고가. 요게 교육 시스템의 독립변수로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교육 실효성 중에 어떤 거를 종속변수를 하나를 더 볼까요? 보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걸 해볼까요? 이 중에 하나를,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위험 감소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맨 마지막 걸로 하죠.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적극 참여한다. 세 번째 거. 자, 그러면 자, 코딩, 이걸 그대로 코딩해 놓은 거니까요. 필드에 가면 자, 여기 운영 7개 하고요. 그 다음에 실효성 맨 마지막 거를 복사를 한번 하죠. 자,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거 전체를 복사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데이터만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여기까지를 복사를 하세요. 했죠? 컨트롤 C. 그리고 SPSS에 가서 변수 말고 베리어블이 있는 데이터 보기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데이터만? 네, 데이터만.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가?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오죠. 들어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 변수들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동으로 지가. 그러니까 숫자냐, 문자냐 이런 형태로 카테고리냐 이거 유형을 안 해도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일단은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만 여러분이 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여기서 편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의식에서부터 감도까지를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행렬을 변환을 시켜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하이픈이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나? 그리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이픈을 빼든가 한번 해볼까요? 의식 1번 이렇게 의식 2번 의식 3번 의식 4번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해보세요. 시료도 1번부터 3번 그 다음에 감독도 1번부터 3번 이렇게.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변수에다가 붙여놓으면 얘가 이렇게 쭉 들어와요. 하나씩 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되게 좀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더바를 많이 쓰는데 의식 언더바 1번 그러니까 하이픈은 안 들어가는데 언더바는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한번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운영 1번부터 7번까지를 변수 X1, X7까지 뒀고 그 다음에 시료 3번을 종속 변수 하나, 무조건 종속 변수는 하나만 둬야 되거든요. 얘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어디 가서 보시냐면 분석에 가서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선형. 자, 종속 변수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료의 3번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운영 7개를 동시에 묶어서 Shift 키 누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Shift 키 누르고 7번까지를 누르고 이리 보내면 독립 변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면 단순 회귀가 되는 거고요. 여러 개가 가면 다중 회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따 좀 더 설명드릴게요. 통계량에는 뭐 더비나슨 하게 되면 더비나슨 검정이 되는 거고요. 뭐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확인해 볼게요. 더비나슨 확인. 그 다음에 도표 뭐 잘 안 해요. 저장 뭐 할 게 없죠. 크게 뭐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옵션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러니까 회귀 방정식은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바로 결과값이 떠요.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얘가 막 돌아가지고 이렇게 떠서 딴 거 일단 떴나요? 네. 떠셨어요? 2분. 자, 여기서 이제 볼 것들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PPT에서 결정 계수를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거 R 거 R 스퀘어 이게 상관계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결정계수 0.599 그래서 이 식이 이 시료 3번에 대해서 한
60%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쓰면 돼요, 그렇게. 그죠? 운영 1번부터 7번까지 독립변수, 그 다음에 치료 3번은 종속변수로 하고, 이게 이제 분산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 리그레션, 회귀식으로 의한 게 그 레지듀얼, 잔차에 의한 거 대비 변동이 어떠냐 이거죠. 전체 대비 어떠냐를 보고 했는데 F값이 검정 통계량이 굉장히 크고 P값, SPS에서는 시그라고 하는, 시그니피컨스라고 하는 요게 P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P가 얼마예요? 0.000. 그럼 기무가설 0.05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설 어떻게 해요? 기각이죠. 근데 기무가설 기각이 뭐냐면 이제 회귀식의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회귀식의 의미가 있다니까. 요 회귀식은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쓰려면, 이 회귀식을 쓰려면 요 시그값이 0.05보다 작아야만 이 식의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 의미가 어느 정도냐? 한 60% 정도 된다 이거예요. 60% 정도가 이 식으로 이 결과값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귀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점들은 이렇게 찍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다 찍히면 설명력이 얼마일까요? 100일인데 이만큼의 오차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설명하는 거가 한 60% 정도는 이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나머지 이런 이 편차들은 설명을 못 한다 이거지. 그게 한 40%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식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 넣을 때는 이제 이걸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논문들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자, 밑에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요거가 논문에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비표준 계수라 그래서 B,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그 다음에 표준화 계수라 그래서 베타, 그 다음에 T 검정 T값, 검정 통계량 T값, 그 다음에 시그 P값. 자, 보시면 뭘 알 수 있을까? 이게 회귀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회귀식은 이렇게 돼요. 보시면, Y는, 그죠? 시료 3번은, 0.527, 상수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왼쪽에 B, 여기 0.527 있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0.315 X1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008 X2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이 B라고 하는 거가 요 개수들. 이해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설문한 사람들을 이걸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예측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야, 너 설문한 사람이 전문성을 나는 3이라고 했고요. 얘는 4라고, 두 번째는 4라고 응답을 했고요. 세 번째도 4라고 응답을 해서 각 변수 값을 응답하고 딱 누르면 Y 값이 얼마가 딱 뜨겠죠. 아, 요렇게 응답한 사람은 대부분 만족도가 얼마 정도 되더라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계수값이에요. 우리 회귀분석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식이 돼 있었는데, 이게 Y는 AX 플러스 B면 X가 뭐 20년이다 그러면 Y 값이 얼마다가 탁 튀어나오듯이 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을 할 목적으로 한다면. 근데 논문은 예측보다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저걸 하고 싶은 거죠. 자,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시료 3번에 교육 그 만족도에 이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변수를 찾고 싶은 거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 T값이 보면 T값보다는 시그 값을 찾아야죠. 이거 0.05보다 작으면 기각인데 0.05보다 작은 거가 뭐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 운영 1번 변수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고, 두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 거는 저기에 영향을 못 줘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미가 없는 거는 어떤 것들이 의미 없냐면, 운영 3번, 운영 2번, 그 다음에 운영 5번, 운영 6번, 얘들은, p-value 0.05보다 다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 y-값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논문에서. 아, 이제 내용을 쓸 게 있다는 거죠. 아, 교육, 만족도를 보니 근로자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걸 봤더니 요런 항목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항목들은 영향을 안 미치더라 라는 분석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회귀가 여러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하나는 정확한 개수값에 의해서 예측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연봉을 얼마를 받을까? 근데 연봉을 결정하는 거에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나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X 독립 변수에 의해서 Y값을 다 결정해 줄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으면 그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식은 변수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건 많이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안전도 마찬가지로. 재해율을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예측을 할 때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안전관리비 예측 같은 거. 그런 건 누군가가 모델을 잘 만들면 우리 사업장의 전체 공사 규모는 얼마고 그 다음에 직원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변수들이 몇 개를 더 넣었더니 자동으로 안전관리비를 그러면 너네 얼마 쓰는 게 좋다 라고 딱 띄워주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되겠죠. 그런 논문도 그렇게 논문 쓰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미가 없는 놈들은 빼고 다시 돌려보면 돼요. 여기서 지금 2번 빼고요. 2번, 5번, 6번만 먼저 한번 빼볼까요? 2번, 5번, 6번을 빼는데 자, 좀 전에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좀 전에 했던 메뉴가 다 떠요. 그래서 눌렀죠? 좀 전에 했던 메뉴예요. 그대로. 여기서 입력 방법을 입력이 아니라 단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단계 선택. 그죠? 그리고 확인. 눌러보면 쭉 해서 이 더비너스는 2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의미가 있대요. 1.69니까 뭐 그럭저럭.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은 얘는 뭐냐면 분석을 여러 개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번 모델은 요거의 의미는 1번 그러니까 몇 가지 분석을 한 거냐면 지금 모델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5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독립변수 하나인 경우 1번, 3번인 경우 136번, 1364번, 1364, 7번. 2번. 그죠? 그러니까 뭘 뺐어요? 2번, 5번 빠졌죠, 지금. 자동으로 빼버렸죠. 보시면 얘가 막 돌리면서 의미가 없는 놈들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냥. 6번 여기 있는데? 맨 마지막에 2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어떤 모델을 써도 되는데 단계적으로 이제 다 뺐어요. 그래서 하나씩이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1번은 운영 1번 X가 독립변수가 이거 하나고요. 종속변수는 시료 3번. 이거 하나가 이게 1번 모형이에요. 어려운가요? 그리고 1번에 대한 분산 분석, 그 다음에 1번에 대한 그 베타값. 2번은 변수가 몇 개예요? 2개. 3번 모델은 3번 분석은 3개, 4번 분석은 4개, 5번 분석은 5개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분석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시그 값은 뭐냐면 다 0보다 작죠.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개수값이 큰 것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없애고 다시 분석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위에서 보면 네. 2번하고 5번하고 6번을 제외한다고 했었잖아요. 맨 처음 했을 때. 지금 6번은 제외 안 되고 6번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왜냐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제거해 보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6번 같은 경우 지금 시그가 0.95인데 만약 다른 걸 제거했을 때 2번을 제거하거나 5번을 제거하면 이 값이 변한다니까요. 또 이게 반드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텝으로 전체를 한번 컴퓨터가 알아서 운영을 쫙 돌려서 했더니 제일 모델을 많이 나타낸 게 예를 들면 5번 같은 경우 5번 모델이 R 스퀘어 값도 높은 편이고요. 변수는 2, 4, 5개고요. 그러니까 1, 3, 6, 4, 7이 굉장히 예측이 좋은 형태인 거죠. 이해되나요? 1, 3, 4, 6, 7번이 변수로. 그래서 그때 회기식 요 분산 분석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예측 컨스턴트를 요걸 쓴다 이거죠. 요거를. 5번 모델을. 그렇죠. 5번 모델을. 2번하고 지금 5번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문지를 보면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요 두 개. 야 2번하고 3, 4 요거. 이 두 개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적극 참여하겠습니다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저 두 변수는. 보시면 어때?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귀찮은 일이죠. 이거 자기들이 하는 일이잖아, 보면. 지금 분석해 놓고 보니 그렇잖아요. 근데 7번도 어떤 사람은 7번도 지금 시그 값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지않아요. 그러니까 P값 이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요거 인사고과에 반영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변수들에 대해서 내용을 쭉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가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거냐. 일단 계획 수립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 강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가 확보돼야 되고, 그죠? 1, 3, 4, 6, 7이니까.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한 평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 이러는 거지. 인사고과 반영 너무 강제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튼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결과값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거 빼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좀 전에서 단계 빼고요. 입력이라고 두고 1차 분석에서 나왔던 것만 빼봐도 돼요. 내가 이제 1차 돌려봤더니 약간 몇 번 빠는다 그랬어요. 2번. 5번. 그 다음에 6번? 아까 우리가 1차로 봤을 때. 네, 2번, 5번. 2번, 5번, 6번 뺐어요. 이렇게. 그러면 1, 3, 4, 7만 남잖아요. 그래 놓고 돌리면 거기에 대해서만 이게 떠요. 거기에 대해서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값이 전부 다 이제 0.000보다 작죠. 그러니까 x를 내가 뭘로 할 거냐만 놓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y값에 대해서. 근데 1차적으로 쫙 돌려봤더니 의미가 없는 놈들이 있네. 빼고 다시 돌리고. 또 의미 없는 놈들이 있네. 빼고 다시 돌리고. 요 표준화. 왜 unstandardized하고 standardized 커피션트라고 있는데 이 값들이 보세요. 지금은 1점부터 5점까지 전부 다 어떻게 표준화돼 있죠. x 값들이 이해되나요?
아니 여기 보면 여기 코드 값이 여기서 보면 다 1에서 5점 사이만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어떤 변수는 1에서 5점이 아니라 연령, 이 X 변수면 어떻게 돼요? 연령은 1에서 5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40세입니다. 뭐 나이가 30세입니다. 이러면은 이 스케일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연봉이 만약 X 변수야. 그럼 연봉이 뭐 2,400, 뭐 5,600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수치 단위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운영 1번이 운영 4번에 비해서 수치가 어때요? 이거 다 합치면 1에 가깝겠죠? 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1번이 4번에 비해서 영향도가 어때요? 한 2배 되는 거죠. 자, y 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면 1번 교육계획 수립이 1, 2, 3, 4 장소 확보보다 어떻다? 영향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변수가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연봉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스케일이 다 달라지는데 그 부분들을 표준화시켜서 저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들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을 이 y값에 미치는 정도를 저걸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변수가 만약 여기 독립변수로 3개가 있고 종속변수로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이런 도표 같은 거 그릴 때 여기에 저 개수를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에 0.365 요게 0.233 이런 식으로 요 로드에다가 요 수치를 써준다고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보시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요 변수가 요 영향에 요 정도의 표준화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까 여기에 2번이, 아까 5번이라고 하는 놈은 영향 안 미치잖아요. 그러면 선을 못 끄는 거지. 영향이 없으니까 얘는 여기에. 그럼 또 얘가 또 어느 곳에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이 아크에 대해서 이 다중회귀 분석을 쫙 돌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드 값들이 다 나오죠. 그래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가장 높게.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을 많이 쓰세요. 나중에 한번 논문 쭉 한번 보세요. 설문지 분석을 해서 그 논문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중회귀를 쓴 논문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야 써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형이거든. 모형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대책도 여기서 나오죠. 자, 그러면 야 교육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집중을 우선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대안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가장 높은 곳부터 어느. 그렇죠. 왜냐면 자원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 그 변수인지를 독립 변수인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분석 어렵지 않죠? 분석 이거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y 놓고 x 놓고 놀리면 나오는 거예요. 네.